자, 일동제약의 설정 범위에 있어서는 일단은 이슈 부분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오히려 좀 들여다보자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 일봉의 기준에서 이제 대처 범위를 가져가겠다 했는데 금요일 날 5만 9천 원의 전량 비중을 축소를 했습니다. 손실이신 분들도 계시고 수익이신 분들도 계시고 정리를 하고 나서 일동 홀딩스 쪽에 대체 종목으로 옮겨간 거죠. 변동성이 원체 이제 커져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냥 5만 8천 5만 9,800원하고 5만 7,600원이 일단은 들여다볼 수 있는 구간의 설정 범위로 잡아놨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락 장악형을 돌릴 수 있는 위치 범위로 설정을 했고요. 오늘 거래량이 사실상 400만 주면은 나쁘진 않아요. 거래대금 뭐 2,500억 최상위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일동제약이 가지고 있는 거래대금의 기준을 설정해야 거래대금 상위 범위로 놓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흐름 속의 기준을 잡는다면 거래량 기준은 사실상 1,000만 주 정도, 1,000만 주 정도는 실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변동성의 시초가 대비해서의 변동성, 저점 대비해서의 변동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거래대금 부분은 1,000만 주가 설정이 됐을 때 6천억을 훌쩍 넘기죠. 최상위 거래대금이에요. 물론 1조씩 터지면 변동성을 상당히 크게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지금의 위치에서는 이제 뭐 1,000만 주 그리고 1,500만 주 뭐 이런 식의 거래량 설정 범위를 가져가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펀드멘탈적으로도 솔직히 볼 수 없고 누적 수급도 없어요. 보도자료 하나에 먹고 사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제약바이오의 변동성 종목이라는 거죠. 나머지 쪽은 이제 다 깨져 내려갔는데 이쪽만 이제 뭐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이죠 사실상. 그렇게 해서 저 구간을 지키고 앉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구간에 금요일 날 정리를 했습니다만 다시 재편입 설정 범위를 들여다 볼 거예요. 마지막 남아있는 변동성 최상위의 거래대금 종목이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일동홀딩스의 물량도 일부는 옮겨오실 수 있어요. 일부가 아니라 전량 다 옮겨오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제 금요일 날 일동홀딩스를 가지고 계셨던 분의 입장이라면 일동홀딩스의 그 손실 범위가 있지만 일동제약이 지금 뭐 9% 수준의 조정이다 보니까 옮겨오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쪽이 더 무너지면 이제 일동홀딩스도 연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평균 단가가 손실이지만은 그 금요일날 일동홀딩스에서도 일정 범위의 수익 기준을 설정해 놓은 곳이 있다면 일동홀딩스의 지금 평균 단가 대비해서의 손실률이 어떻게 되죠? 일동홀딩스 51,500원이면은 53,700원 기준에 마지막 평균 단가의 기준 53,700원 기준이면은 1,300원 손실이라고 치면 대략 한 3% 가까이 수수료까지 3% 돌릴 때도 일동홀딩스가 올 때는 더 가벼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가총액 범위까지 설정을 해야 되니까 일동제약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좀 더 들여다본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동 그 제약 그리고 홀딩스도 같이 해석을 해드려요. 일동 홀딩스도 묶어서 같이 보실 수 있어요. 나 옮기기 싫다. 왜 옮기냐 이거를 손실인데 가지고 계셔도 돼요. 어차피 같은 변동성 범위에서 보는 거니까. 다만 이제 그 변동성을 좀 열어 두셔야 됩니다. 변동성은 아랫 방향으로도 열어 두시고 일동제약 부분은 현재 범위에서 이제 매매사인 설정 범위에 명분을 좀 만들어서 들여다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봉의 기준에서는 거래대금 뭐 수반돼 있는 상태에 하락 장악형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돌리면 59,800원 넘기기 시작하면은 장악형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범위도 뭐 장악형 아닌 부분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다만 매수세를 지금 좀 고려하고 있는 거는 이왕이면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좀 개선되면서 그러면 나와주면 좋겠는데 프로그램이 계속 좀 매도라는 거. 저점 인식을 안 잡고 계속 매도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특정 창고 한투나 삼성 쪽의 매도가 좀 가파른 편이죠.
그걸 뭐 키움 창구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받아가진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KB증권 쪽은 전환 물량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뭐 크게 버겁지 않습니다. 그 수급 범위가 6만 원 이상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지금은 차익 실현이 이렇게 나온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창고 동향 보면. 그리고 일동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상승 장악 확인형이 뜰 때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흐름, 그 범위. 그 다음에 또 상승 장악 확인형이 뜰 때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는 흐름. 장악 확인형에서 꼬리 부분이 아쉽게도 어떻게 됩니까? 꼬리 부분이 형성되면서 결론은 주가가 탄력을 받지를 못하죠. 꼬리가 형성되니까 주가 탄력 받지도 못하고 거래량 거래되고 어떻게 돼요? 둔화돼 버리죠. 그 다음 범위가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이 되는데 요 기준에서 보시면 샛별형의 기준, 변형 샛별형의 기준이 형성이 됩니다. 공격적이신 분들이라면은 이 변형 샛별형의 몸통의 절반 라인을 요 라인을 편입 설정 범위로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 이게 38,000원 정도 돼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설정 범위를 가져갔죠. 그리고 요 그 윗꼬리 부분은 변형형의 기준에서 뭘로 잡습니까? 몸통으로 잡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이런 교육 다 들어가요. 요 몸통으로 잡아서 절반이면은 어디? 여기.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다 편입이 될 수 있는 위치가 돼요. 요 정도 위치가 되겠죠. 절반이면. 절반을 넘길 때 41,000원, 2,000원 정도 됩니다.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샛별형의 이후에 흐름에서 요 샛별형의 절반의 몸통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정리의 기준을 캔들 패턴으로만 놓고 봤을 때 정리의 기준을 설정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범위에서 바로 요때 정리하고 나서 바로 또다시 뭐가 뜹니까? 상승 장악 확인형이 뜨면서 확인형의 거래가 빵하고 터져요. 확인형에서 들어갈 수 있죠. OMA, 20MA 부딪히죠. 확인형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자락도 요 꼬리 부분에 돌리는 시초가 범위의 편입기준 설정 범위. 그 다음 보면 이제 사실상은 상승 장악형도 떴지만 하락 장악형의 거래까지 이제 터진 거죠. 그러면 사실 여기서 정리를 할 수 있었냐라고 했을 때 개파락이 좀 세게 나와서 요때도 정리가 됐어요. 요때도 좀 이따 주봉 일봉에서 보시면. 근데 여기서 지금 정리를 못하고 하한가 두들겨 맞고 돌릴 때의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죠. 물론 그 한가 직전의 흐름에서 어떤 기준이 잡혔어요? 한가 직전의 흐름에서 54,000원에 매도가 나갔습니다만 그 부분을 이제 정리를 못하신 기준이 된 거죠. 어찌됐건 영선 위에 크로스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죠? 크로스가 아니라 꺾임. 크로스는 나중에 발생됐고 그렇기 때문에 편입의 기준이 설정된다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거래 형성돼 있을 때 크로스 발생된 위치 영선 위에서 그리고 여기서도 영선 위에 소나가 윗방향으로 꺾여지게 되면 그 범위를 들여다볼 수 있다. 주봉상의 거래가 좀 제한적인 게 아쉽지만 원체 이슈가 큰 종목이라서 또 들여다보는 쪽이 많아서 조그만 이슈에도 거래는 수반될 수 있다. 그렇게 놓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봉의 기준이고 아름아름 다 들어올려요. 조금씩 다 들어올린 게 아니라 조금씩. 근데 일단은 차분하게 놓고 보면서 일단 홀딩스를 갖고 있는 입장이니까 차분하게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요거 보시면은 요게 이제 교육 교재로 들어가 있어요. 일동제약이. 요거 보시면은요. 어찌됐든 지금 추세는 계속 상향의 기준인데, 그죠? 꺾임이 나와 있다 할지라도 영선 위에서 크로스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나쁘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그 흐름들이 전부 교육 기준에서 좀 설정을 해드릴 건데요. 여기서의 요 꼬리 부분, 요 부분에 망치형을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죠? 그 지금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기준에서도. 결론적으로 이제 일동제약의 흐름은 일조일봉 기준에 끝나지 않았다. 물론 펀드멘탈은 없어요.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올라와 있고 뭐 먹는 코로나 치료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 요인이 심리적인 기대 요인이 굉장히 크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질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그죠? 심리만 있고.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 거래량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5분봉 놓고 보실 때 전체적인 거래량을 최소 범위를 우리가 50만 주를 설정을 했어요. 그 전에 최소 범위를. 그리고 당연히 뭐 70만 주씩 막 터져주면 땡큐하다. 또 100만 주 기준에 5분봉 기준에 100만 주 기준의 설정 범위도 오버슈팅 자락에서 볼 수 있다.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70만 주 정도 설정 범위를 가져간 건데 일단은 오늘 기준에서는 거래량 거래대금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죠? 상당히 제한적이고 50만 주의 거래가 실리지 않고 있어요. 응?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 돌릴 때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을 하느냐? 오늘 그 1000만 주의 거래량은 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장에서 최상위에 놓여져 있죠. 최상위에 놓여져 있고 지금의 기준이 400만 주면은 마감 때까지 1000만 주는 아니더라도 거래가 이제 꼬리 달리고 내려와 있는 상태니까 원래는 전체 기준 거래량의 40%가 12시까지 터진다. 그럼 400만 주면 1000만 주 터진다. 이렇게잖아요. 근데 그거는 고점을 세게 돌릴 때 기준인 거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예를 들면 지금 범위에서부터 600만 주, 700만 주 정도. 그래도 거래대금 최상입니다. 그래서 거래 부분이 요 정도 범위가 아니라 둔화가 돼서 내려온다 했을 때 예를 들면 300만 주, 30만 주 정도 5분봉에서 실려도 그 정도만 실려도 일단은 거래량이 실리면서의 흐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다. 그 정도만 실려도. 그리고 이제 바닥 인식은 잡혀서 일단은 크로스까지 나와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세게 들어올리면 영선 위로 돌파를 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은 바닥 대비해서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런데 바닥 대비해서 2%를 돌리는 흐름으로 기준을 잡을 거냐. 아니면 프로그래밍 매도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프로그래밍 매도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점을 59,000원으로 금요일날 설정해서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 차익 실현 단가 대비해서 20% 비중의 전량이었으니까 그 수준 밑으로 내려올 때 거기서부터 저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거냐. 요거는 조금 심사숙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12시니까 차분히 보고 대처를 하겠다. 어차피 일동 홀딩스는 쥐고 있는 입장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월봉 기준에서 사실상은 요 정도 범위만 넘겨줘도 땡큐 하고요. 넘겨주는 범위에 거래가 터져주면 아주 행복한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요 정도가 넘겨지면은 어떻게 돼요? 2% 이상의 가격 반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지는 좀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로 베이스죠. 금요일날 정리를 했고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미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아직도 갖고 계신다라고 할 때는 말씀해 주시고 아직도 갖고 계시는 경우라면은 일단은 뭐 돌리는 흐름의 기준을 놓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5분봉 기준에서 다시 캡처를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분봉 놓고 보고 뭐 1분봉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거래가 둔화돼 있어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펀더멘탈 부분까지로 같이 놓고 볼게요. 아이고 월봉이 저게 지워져 버렸네. 월봉이 취소를 눌렀는데도 월봉이 지워졌어요. 월봉 다시 한번 캡처를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7월 이후의 범위에서 일주월봉상의 흐름에서는 그 추세 지속으로 형성되어 있고 편입 구간 설정할 때 나쁘지 않습니다. 월봉까지 그렇게 하고 펀더멘탈적인 부분 이 부분은 캡처를 일단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저평가 상태냐 그럴 때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전혀 아니다. 자, 그럼 일동제약의 매직 계산기 설정을 잡고 텍스 전략에서 어떤 기준을 설정할지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58,600원까지 밀려 내려갔는데 그 주가 대비해서 이제 그 가격
변동성 반발력 기준을 한번 놓고 보고요. 어유 SK바이오사이언스가 7%까지 들어올렸네요. 만약에 쟤를 두 차례 분할 매수했다 그러면은 10% 기준 들어가서 13만 원 수준에 한 번 더 편입해서 단가를 낮췄을 텐데 일단 어찌됐건 뭐 변동성 기초 변동성만 놓고 보는 기준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저점을 고점을 다시 넘긴 거니까 문자가 아니라 텍스 전략을 먼저 한번 다시 보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 13만 4천 원에 들어왔었죠. 13만 6천 원 기준이면은 편입 설정 범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리고 일동제약 그래서 마무리 지면은 자 쉽지 않아요. 일동제약의 설정 범위가 그죠? 그렇게 해서 22일 날짜에 추가적인 교육 잡아드릴 때 64,300원에 이탈 범위 나오면 차익 실현하십시오라고 설정을 해드렸는데 지금 일동제약 그 수급 범위에서 59,000원 공방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리했던 금요일날 정리했던 수준 범위 같아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59,000원 그리고 기준 가격은 야 이걸 뭐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 이제 59,000원에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 갭을 매꾸로 내려오는지 매꾸로 내려와서 돌리면 오히려 좀 더 좋죠. 일단 5일선 범위도 57,000원 57,5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밀려 내려가면은 단가가 57,000원 58,000원 공방까지 혹시라도 올려나요? 프로그램이 계속 매도니까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8,000원을 한번 설정을 해보고 아직 매매 사인 나가지는 않았어요. 홀딩스를 쥐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해서 캡처를 하고 그러고 나서 텍스 전략을 올려놓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문자 사인을 기다리고 계시면 되고요. 뭐 외부에 계신 분들은 스스로 한번 기준점 잡아서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가와 저가의 거래량을 수반하고 돌리게 됐을 때 2분의 1, 3분의 1 이 지점에 편입 기준이 설정이 되죠. 그러니까 저가 고가의 편입이 아니고 편입 기준가는 고가 저가의 3분의 1, 2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고 거래량 기준에서는 다소 제한적이지만 거래대금 최상이다. 오늘 기준에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이 정도 범위에서는 50%,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량 차익 실현이 되셨어요. 옳고요. 나는 좀 더 들여다보겠다 했으면 5% 기준에선 정리가 되시는 게 옳죠. 나 일봉으로 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지금까지 밀려 내려와 있다 할지라도 일봉상에 또 주봉, 월봉상의 캔들 부분이나 이런 부분 보고 대처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기준가 58,000원으로 일단 설정을 해보고 위로도 따라붙을 수 있다라고 설정을 했어요. 분명히.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따라붙는 윗범위는 저점 대비 2, 3% 반등이냐 또 6만 원 기준점에 전일 시초가를 넘기느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텍스 전략 같이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뭐 개장 이후에 계속 이러고 있어요. 장이 좋으면 그나마 좀 싫텐데 뭐 장도 안 좋은데 뭐 이거라도 해야죠. 그리고 눈이 빠질라 그래요. 이거 하면서도 지금 우리 주력주들도 계속 쳐다봅니다. 주력주가 제일 중요한 거지 무슨 주력주 다 마이너스 형성돼 있고 붕괴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만 이제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원체 거래 대금이 지금 풍부한 상태라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렇게 되면은 비중을 거래가 더 터져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늘리는 게 아니라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첫 번째 거래 대금이잖아요. 기존에도 한 번씩 들여다보다가 그 거래가 안 터져서 또 나오고 했는데 이슈 불거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단기 일단 10%로 상향을 하고 그렇게 하고 14만 원 공방에서의 추가 편입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13만 6천 원이 평균 단가 돼요. 추가 5%
5% 추가 10% 편입 목표 주가 상향 16만원 15만 5천원 그리고 일단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손절 가격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스윙 20%로 확대 가능. 상황이라는 거는 거래대금 수반 여부에 따라 거래대금 수반 여부에 따라 확대 가능.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 하나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텍스트 전략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럴 것 같았으면 이제 눌려져 있을 때 추가적인 범위를 더 들여다보고 설정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일단 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문자 매매 사인 내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를 수반하고의 흐름이죠. 뭔가 이슈가 불거졌을 거고 프로그램 쪽이 월등히 들어온 건 아니에요. 월등히 들어온 건 아닌데 뭐야 14만 2,500원이면 벌써 아이고 일단 14만 2천원으로 발송을 하고요. 라이브 방송에서 뭐 편입이 되셨을 것 같고 2천원으로 발송을 하고 저기에다가 다시 올려놓을게요. 그렇게 하고 일단은 VI 이후에 흐름에서 눌려지면 눌려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다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설정을 잡습니다. 그리고 팜스토리 매수하나요 하셨는데 아닙니다. 편입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일동제약 범위를 다시 들여다보고 이쪽에 설정 범위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준가 아까 이제 뭐 58,000원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차분하게 들여다보죠. 아까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는 59,000원의 설정 범위였는데 다시 매직 계산기를 다시 캡처를 합니다. 저가가 58,000원까지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16만 9천주 기준이고 다시 한번 그 범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8,000원까지 딱 내려왔어요. 녹화하는 사이에 참 희한하게 내려왔네요. 그죠? 기준점도 58,0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부터면 딱 좋은데 58,500원에서도 우리는 59,000원에 금요일날 정리를 했으니까 들여다볼 폼은 기준점은 설정이 나오고요. 다시 요 자락이 가격이 좀 바뀝니다. 돌리는 흐름이 나오면 저기서도 들어갈 수 있다. 앞부분에 다 설명된 내용이니까 그냥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 범위 잡고 매직 계산기 기준에 12시 23분이 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다시 녹화를 할게요. 자, 12시 23분 기준에 일동제약이 58,500원까지 미끄러져 내려갔고 편입은 지금 나가진 않아요. 상황 보고 편입 기준을 잡고 일동홀딩스도 동반적으로 눌려져서 좀 아쉽죠.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도 전일 대비해서 보시면 크게 무리수는 없다. 오늘 신규 편입자들도 변동성 종목이니까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 하실 수 있는 맨 처음에 매매 사인을 드렸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처하면 될 것 같아요. 거래대금은 2,637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눌려지는 그 관점에서 편입 설정 범위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거래대금이 일동제약이 지금 얼마로 형성돼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5위로 형성돼 있어요. 5위.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 뭐 순매수는 없고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일단 올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간에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강의는 꼭 들으셔야 돼요. 내일 오픈입니다.
추가적으로 내일 부분부터 해서는 가격이 또 인상이 되니까 참조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